심지어 뭐 이사 오게 되면 우리 학교로 오게 되면 집을 준다 이런 학교도 있어요. 예. 어디인가요? 가야겠네요. 점점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뭘 준다, 뭐 금액별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화천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이제 지원해 준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화천군에서는 네.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영향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인구들을 더 우리 화천군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대안 중 하나로 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네. 대학에 진학할 경우 네. 대학 등록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고요. 네. 월 50만 원 정도의 어떤 생활비. 네, 생활비. 네. 그러니까 반값 네. 그 하숙비를 지원을 해주고 네. 또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네. 해외 유학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네. 그리고 또 그 군 내에 네. 그 화천 학습관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네. 그 기숙형 학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학습관을 운영해서 관내에 뭐 신청을 받아서 네. 약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아이들을 특별하게 케어까지 해주시고 네.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문호가 개방이 돼서 네. 이제 화천군에 거주한 학생 중에 중학생의 경우 뭐 해외에 나가서 네. 해외 캠프를 다녀오고 싶다. 네. 그 신청하면 캠프 네. 보내주고 뭐 이런 굉장히 교육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네. 우리가 많이 신경 써주고 있으니 화천군으로 많이 오셔서 네. 조금 화천군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낭비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 복지에 힘쓰는 데라면 네.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참 긍정적인 관점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화천군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그거는 네. 아니고요. 제가 이제 네. 작년에 네. 그 일이 있어서 다녀와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자녀 네. 있으시냐고 그래서 네. 초등학생 하나 있다. 네. 그러니까 화천군도 이사 와라. 그 이사 가면 네, 바로 네, 네. 바로 적용이 되는 네, 네, 건가요? 좋네요. 결국은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네. 돈만 받고서 먹튀할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를 모방할 수 있겠느냐. 네. 진짜 혈세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지자체마다 네.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거 따라한다고 화천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까. 네. 좋은 교육의 허브가 하나 되고 싶기는 하나. 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집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네. 가정을 꾸리고 계신다면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고요. 네. 아니면 집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 다시 말해서 뭐 대출이 있으면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화천군이 모델을 내놨는데 이것이 성공한 지금 정책이냐 실패한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취지는 좋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네. 화천군에서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때문에 뭐 네. 이런 다녀왔고 거기서 관계자분들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약간 화천군이 갖고 있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 화천군 지역이 군부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직업 군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엄마랑 아이들은 서울에 가 살고 네. 아버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네. 경우가 되게 많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되게 큰 고민이 없는데 중고등학교 네. 가는 모든 학부모님도 고민이 다 그거예요. 네. 우리 애가 여기서 있어도 되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게 네. 고민이어서 네. 이 화천군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산천어 축제라는 아주 빅히트친 축제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물론 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역이 활성화돼서 돈이 도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들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인데 이 축제 기간에 들어온 많은 예산들이 네. 계속 활용되어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활동적인 누군가가 있어야 돼.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둔 네. 이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남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지자체 예산과 군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네. 교육복지과라는 과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을 나가게 되면 그 유학비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그 네. 말씀을 듣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 실제로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제도 때문에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군에서 홍보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나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런 그 연수를 좀 받아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혹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제안들이 왔고 네. 그런 제안을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 본 다음에 네. 실제로 예산 반영해서 다녀오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네. 분명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다. 근데 네. 과연 이제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긴 하지만 네. 저것 때문에 내가 저기로 이사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분명히 네. 이제 장벽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과연 화천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다시 또 화천에 남아서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계속 남아 있을지 전 그것도 참 궁금해요. 지역의 산업화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경제가 다 네.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 네. 속에서 각 지자체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화천군처럼 네.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어디로 네. 주요 대도시로 이탈하지 않도록 아예 찍어놓고서 학교를 육성시키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전라남도에 가게 되면 광주로 학생들이 유학을 갑니다. 잘하는 네. 학생들은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잘하면 사교육 밀집 지역 혹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각 영역별로 다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 성공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성공했다라고 하려고 하게 되면 네. 거기에 있는 것이 이사를 가서 맹모삼천을 해서 대치동에 가는 것보다 네.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결국 선택하시는 거는 비용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을 할 때의 가장 1번은 사실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학교들이 성공을 하려면 최소한 대학 진학 실적 자체가 좀 좋았을 때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너무 좋죠. 근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천군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홍보 네. 자료들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에 좀 포커싱 맞춰서 주제를 네. 다루고 있지만 그 나머지 연령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만나 뵀을 때 고민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몇 명 갔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서울대 그렇죠. 연대고대 몇 명 갔어. 네. 약간 이런 우리가 딱 집어보는 그 탑권의 아이들이 몇 명이야. 이런 걸로 본다면 아직 그 투자한 것 대비 그렇게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지원하거나 그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밖에 지역으로 나가려는 동기가 있는 부모님들을 조금 잡아두는. 잡아두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네. 지역에 있는 학교나 혹은 교육지원청과 이게 연결이 돼서 어찌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지자체와 협업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 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 화천군에 이루어지는 어떤 예산으로 뭔가 만들었지만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학교 활동과 연결이 되거나 네. 혹은 이게 전반적인 어떤 뭐 프로그램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런 제도로서의 운영 네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학습관을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 그 지역 전체가 어쨌든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네.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것들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심지어 뭐 이사 오게 되면 우리 학교로 오게 되면 집을 준다 이런 학교도 있어요. 예, 어디인가요? 네? 가야겠네요. 뭐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다니게 네. 되면 다니는 기간 동안은 네. 어쨌든 거주지까지 제공하는 이런 곳도 있는데 다 사실
장기적으로 이게 성공한 사례가 드문 여러 가지 이유는 네. 제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화천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사실 네네.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출퇴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를 갔을 때의 교육 인프라가 과연 여기보다 뛰어나냐. 지원은 해주지만. 지원은 해주지만 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전국에 이런 모델들이 뭐 많이 생겨나면 네. 너무나 좋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행정적인 어떤 예산의 쓰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이 지역만의 이 지역 학교의 뭐 특징이 있고 네. 그 특징들이 계속 누적돼서 화천군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음. 약간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지역의 자사고처럼. 네. 그렇게 전달되고 그 모습을 위해서 전 군민이 다 열심히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산된다면 사실 굉장히 전 장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화천군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탑이 나와야 줘야 돼. 단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만 막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겨줘야 네. 되는데 네. 우리 전국에 깔려있는 자사고들 다 민사고 어디에 있어요? 진짜 산속에 있잖아요. 횡성 한산 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자사고들은 히트를 할 수 있었다. 근데 내 돈을 내고서라도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돈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화천군 관계자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가고 파이팅이고요. 굉장히 응원합니다. 근데 네. 또 하나가 네. 화천 지역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여러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네. 인문계 고등학교는 네. 화천고등학교와 그리고 거길 제일 많이 가는 화천중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기에는 학교가 너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구나. 너무나 적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모든 지자체들이 이렇게 교육과 관련한 네. 복지 정책들이 있는 거 많아지기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자체만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만 노력해도 되는 게 네.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믹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예산이 이렇게 많으시다면 네. 그것들이 학교와 지역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융합돼서 뭔가 네. 움직인다면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점점 아이 기르는 게 힘들어. 많이 네네. 듣습니다. 네, 이거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듀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